안녕하세요.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 만에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흐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방향성은 굳건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일 시간에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지표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 지표를 통해서 밸류에이션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적적인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까지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선박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다시 말하면 선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이 성과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조선업에는 당연히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는 건데 제가 23년도부터 조선업 분석을 진행을 할 때 말씀드렸던 관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과지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도 다루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오늘 관련된 이유들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박값이 이 신조성가 지수가 오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이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사모펀드가 좀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료성 이슈가 확실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 혹은 이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조선업 호재성 이슈와 함께 이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은 이 삼성중공업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연기금 역시 3월 11일과 2월 28일에 좀 크게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조선업 산업의 호재성 이슈들이 조금씩 가셔야되면서 주가 역시 부양을 할 그럴 시기가 돌아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지부진한 구간 속에서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인내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계산한 밸류에이션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주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대체재인 이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이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조선주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 예측들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가의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킨다. 자, 만약에 또 유가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 이 오펙 국가들이 산유량을 조절해주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패턴을 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는 공급자 우회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공급에 의해서 이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4년의 유가의 동향은 어떻게 될까?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타이트해지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증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가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10번 중에서 3번을 예측을 하게 되면 뛰어난 분석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만큼 유가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핵심 포인트는 금리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 자체는 6월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났죠.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온 상황에서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결국에 유동성이 이 시장에 몰리게 되겠죠.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쏠리게 될 텐데 이 유동성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환율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현재 또 1,300원 구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환율은 달러의 가치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몰렸던 이 자금들이 이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증시 자체에는 악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조선주에는 반대로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이 환율이 상승하면 조선주에는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환율의 추이를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환해지입니다. 자, 환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선별수주 관련해서도 이 환율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보다 환율이 더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 선가 자체는 이 선별수주를 통해서 오랜 기간 우상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조선가지수 현재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는 물건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많이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성과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LNG 장기 성장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셰일가스를 팔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석탄 대체 사용의 증가, 자, 이와 같은 이유로 LNG는 장기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LNG 점유율 1위인 이 측면을 봤을 때 이 성과지수 역시 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업이 또 친환경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이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되고 있고 또 암모니아 운반선, 이산화탄소 운반선, 신종 선박의 신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고가의 이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 역시 이 선가의 상승을 이야기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철광석 가격도 살펴봐야 되죠. 이 철광석 가격이 소폭 이 상승을 하는데 자, 24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또 후판 가격은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결국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삼성중공업 주가에는 긍정적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철광석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재 후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협상을 했습니다. 인하된 가격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철강사와 조선사의 후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반기 이 협상이 다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철광석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후판 가격 역시 가격을 인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조선사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 수입산 후판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퀄리티도 높은 일본의 이 후판이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값싸게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후판이랑 이 국내 후판이랑 이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일본의 후판을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철광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철광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해보고 이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또 신규 시청자가 80%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다고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가 산출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주가를 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선 영업 흑자를 냈던 시기와 비교를 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던 시기는 2014년입니다. 이 당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830억이었습니다. 이 평균 주가는 차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19,000원 정도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과 비교한 주가 이 부분의 비례관계를 파악한 뒤에 이제 24년, 25년의 영업이익 평균을 산출하게 되면 됩니다.
자, 우선 24년 그리고 25년의 영업이익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한 6,100원 정도가 6,100억 정도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대 평균 주가 비율을 통해서 이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62,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2,700원과 현재 주가는 괴리율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바로 유통주식수입니다. 자, 2014년에는 2.3억 주의 유통주식수를 갖고 있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8.8억 주로 유통주식수가 증가를 하였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현재 8.8억 주이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대략적으로 280% 증가를 했다. 자, 이 부분을 역시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6,000원가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4년 삼성중공업은 높은 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와 정확하게 어떤 같은 방법으로 주가의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지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가부터 이 환율 그리고 이 후판 이 전반적인 밸류를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한 이 밸류에이션을 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출한 목표 구간은 16,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인데 이 매출 자체가 지난해 8조 93억 또 영업이익은 234억 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 비교를 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34.7%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2024년 이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에 성과 회복 시기에 수주한 이 선박의 건조 척수 이 물량에 대한 증가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한 점이 주요한 포인트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올해 이 조선과 해양 수주 목표를 좀 보게 되면 97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83억 달러였는데 이때에 비해서 16.9%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이 회사 측도 조선은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이로 봤을 때 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이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 만큼 결국에 우리가 생각한 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에 발생을 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엑소모빌과 건조 예약이 있었죠. 최근에 최대 4척가량의 셔틀 탱크죠. 엑소모빌에 수주할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탱커 시장의 호조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탱커 수주가 올해 성과지수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 엑소모빌과 유조선 4척에 대한 건조 예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향후 수익성 또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호재성 이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이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델핀 선박과 이 건조선로 협의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점점 FLNG 관련된 계약 사항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관련된 직접적인 호재성 이슈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가격은 7,970원에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아마도 한 이때부터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이 더블 바텀이 나올 수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방향성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당시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딜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8,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8,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 있다. 투자 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니다 다를까? 이 8,000원 구간이 넘어서자 저항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런 가격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중장기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 방법은 결국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했던 이 16,000원 구간까지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놓고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주봉의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대략적으로 7,500원 구간입니다. 7,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8,000원 구간을 제대로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8,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이 전고점인 9,500원 구간을 뚫어준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한 16,000원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